여러분 혹시 지난 1월 말에 금값 관련 뉴스 보셨나요? 저도 그날 핸드폰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멀쩡하게 올라가던 금값이 단 28분 만에 무려 3880달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28분이요? 여러분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금시장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폭락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평소에 경제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진짜 심장이 쫄깃했어요. 뉴스 댓글창을 열어봤더니 역시나였어요.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 안전자산도 다 옛말이야. 금 샀던 사람들 다 망했겠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공포에 못 이겨서 갖고 있던 금을 전부 팔아버린 분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진짜 큰 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각종 리포트, 외신 기사, 중앙은행 데이터까지 싹 다 뒤졌죠. 그랬더니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뉴스에서 금 끝났다고 난리칠 때 월가의 큰손들이랑 각국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말 그대로 줍고 있었던 거죠. 먼저 숫자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감이 아니라 팩트를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2026년 1월 말 금값은 온스당 5.692달러라는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었어요. 온스가 뭐냐고요? 금 무게 단위인데 대략 28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은 금덩어리 하나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태였죠. 근데 1월 30일 딱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28분 만에 금값이 3880달러가 증발해버렸어요. 금 현물 가격은 하루 만에 9.0% 하락했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금에 투자했던 상품들은 무려 28% 폭락했어요.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내 돈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300만 원, 400만 원치를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수익이 날 땐 엄청나게 크게 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도 몇 배로 불어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28토라는 건 투자금의 거의 3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1980년 이후 최악의 단일 거래일 하락으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핵심 원인을 딱 3가지로 정리해왔어요. 첫 번째 원인, 케빈 워시의 등장,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 붕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연방준비제도, 쉽게 말해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인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지명했어요. 연준 의장이 왜 금값에 영향을 주냐고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예요.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금융시장에서 매파로 유명해요. 매파가 뭐냐면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금리를 내리는 쪽이 아니라 매처럼 날카롭게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AI 시대가 오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시가 등장하니까 그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아, 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높게 유지되겠구나 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higher for longer, 즉 고금리가 더 오래 간다는 시나리오라고 해요. 두 번째 원인,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의 역습. 금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가격이 매겨져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워시 지명 이후 달러 가치가 수직으로 올라갔고 동시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4%를 돌파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A는 금 한 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금은 그냥 갖고 있는 거라 이자가 없어요. B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거예요. 매년 4% 이상의 이자를 꼬박꼬박 줘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B를 선택하시겠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자도 없이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금에서 돈이 빠져나와 국채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 알고리즘과 레버리지가 만든 청산의 소용돌이. 이번 폭락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번 급락은 사람이 판단해서 판 게 아니라 기계, 즉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금융시장에는 AI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매하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스템들은 가격이 특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팔아라 명령을 내리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자 전국, 아니 전 세계에 깔려있는 수천 개의 알고리즘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사람이 공포를 느껴서 판 게 아니라 기계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팔아버린 거죠. 여기에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마진콜까지 겹쳤어요. 마진콜이 뭐냐면 대출을 끼고 투자했을 때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융기관이 지금 당장 추가로 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팔겠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금 샀던 사람들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팔리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거죠. 알고리즘 매도 플러스 마진콜 강제 청산이 동시에 터지면서 28분 만에 3880달러라는 충격적인 폭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청산의 소용돌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어요. 뉴스에서 금 끝났다고 난리가 난 그 순간 중국 인민은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2026년 2월에도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무려 16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중국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중국은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금을 채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8조 6천억 달러예요.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내려고 또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집에서 쓰는 화폐, 즉 달러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진짜 큰 손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신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금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금을 던질 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은 오히려 그 금을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억대 자산을 굴리는 큰 손도 아닌 제가 이 복잡한 시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텝 1. 공포가 가장 클 때가 오히려 기회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있어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 듣기엔 쉬운데 막상 시장이 폭락하면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면 도망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금폭락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 격언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면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때 역설적으로 그 순간이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강력한 지지선, 그러니까 금값이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바닥 구간이 온스당 4,500달러에서 4,700달러 사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할 매수라는 개념이에요. 한 번에 전 재산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면 한 번에 100만 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꾸준히 나눠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스텝 2. 종이금이 아닌 진짜 금에 집중해라.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금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이금과 실물금이에요. 종이금이 뭐냐면요. 실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값에 연동된 금융상품을 사는 거예요. 선물 거래나 일부 ETF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쉽게 말하면 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 금 덩어리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죠. 이번 폭락에서 28%라는 충격적인 하락을 기록한 건 바로 이 종이금. 특히 레버리지가 들어간 선물 상품들이었어요. 알고리즘과 마진콜이 만들어낸 청산의 소용돌이가 이 종이금 시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반면 실물금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물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고 그 자산을 원하는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에 휘둘리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실물금이나 실물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투자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덜 흔들리고 진짜 금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핵심이에요. 스텝 3. KRX 금시장.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다고? 자, 이건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한테 특히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국에는 KRX 금시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 있어요. KRX가 뭐냐면 한국 거래소예요. 주식 사고 팔 때 쓰는 그 거래소에서 금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계좌로 주식 사듯이 간편하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요.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KRX 금시장은 매매로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2026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KRX 금시장은 이와 무관하게 세금 혜택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이 시장을 특히 좋아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에서 세금이 빠지냐 안 빠지냐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접근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주식 사듯이 금을 살 수 있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진입 장벽이 낮아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금 투자에도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중동 전쟁이 끝나거나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들려온다면 지금 금값에 포함된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올 수 있어요.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심할수록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평화 무드가 되면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실물금을 담보로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이 회사들이 담보를 채우기 위해 금을 내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금값에 또 다른 하락 압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변수들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해요. 이번 금폭락은 금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올라간 가격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생긴 건전한 조정이에요. 미국의 빚이 줄어들지 않는 한,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도전받는 한, 금의 시대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작잖아요. 근데 4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더 커지죠. 돈도 똑같아요.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내가 가진 금 한 조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세상에서 금은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가장 오래된 방패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경제 뉴스나 투자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주신 주제로 다음 영상 준비해 올게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